안녕하세요. 공교 선생입니다. 이번에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이 국어와 영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출연형 문제를 많이 내고 단순함기 문제의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물론 글로도 올렸지만 카페에 영상으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부터 그 흐름 자체가 그러한 방향이었죠. 뭐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지방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세 문제로까지 줄어들고 있었으니까 단순 암기 문제 출제의 비중을 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는 더 심화될 것인지 아니면 작년과 똑같이 유지할 것인지 요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줄어든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국어 시험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는 작년도 지방직 9급 시험처럼만 나와도 이미 그 변화의 방향성 자체가 좀 다듬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인사혁신처의 발언으로 작년도 지방직 9급처럼 나오는 것은 확실하고 플러스 알파로 더 그러한 비중을 줄여서 암기 비중을 줄여서 더 이제 시험의 경향 자체가 추론형으로 넘어간다면 이건 이제 공부의 방향 자체를 완전 다시 잡아야 되는 것은 확실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생각했을 때는 작년 지방직 9급처럼 나오는 거고 또는 2021년 국가직 9급처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더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문법인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단순 암기형 단답식으로 냈죠. 근데 그걸 아예 출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문법을 출제하겠다라고 한다면 수능형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제시하고 그 보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문법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문법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문제를 출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출제했을 때 내가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리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하고 가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해죠, 독해.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제 출연형 문제의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전에는 이제 기술 지문 같은 건 거의 안 나왔죠. 과학이나 기술 지문 같은 거는 거의 안 나왔는데, 이게 재작년도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돌에 대해서 대륙까지 얘기하면서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지 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지문의 난도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 아무래도 전에 공시 독해 문제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많이 틀릴 수 있다고요. 대충 정답률을 조사해보면 이전에 독해 문제의 정답률이 7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0%에서 75%이 정도로 무난하게 이렇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었다면 추론 문제로 형식이 바뀌면 정답률이 50%대, 60%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정답률의 그런 어떤 수치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이제 문제 난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대비를 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런 문제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갔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 미리 마음먹고 난 다음에 실전을 치르셔야지 문제가 없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세 번째 방향이죠. 세 번째 방향으로 독해 똑같이. 근데 이번에 이제 피셋은 국가직 9급이나 지방직 9급에서 못 내겠다고 얘기했어요. 아예 피셋형으로 못 간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거와 좀 상관성 있는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작년 지방직 19번 문제, 20번 문제가 그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일단 19, 20번 문제는 지문 자체의 난도가 확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흔히 다뤘던 어떤 논리 실증주의나 아니면 이제 그 기계론적 법칙, 그러니까 결정론에 대해서 다뤘죠. 두 번째로는 이제 논리학적인 내용을 응용해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리학에서 대우는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것의 대우는 똑같이 참이되고 역은 참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19번 같은 문제는 확실히 맞힐 수 있었거든요. 20번도 그거를 응용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방향성이 바뀌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두 번째 방향성과 이 세 번째 방향성은 굳혀진 것 같습니다. 최근 연도의 어떤 공시의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내겠다라고 작정하고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심증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확신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수공모나 그 이전에 독해 강훈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리 다 저희는 커리상 대비를 해놨죠.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데뷔를 하실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또는 지금까지 데뷔했지만 뭐 이제 시간 지나면 또 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3월달 커리를 좀 뒤집어 엎어가지고 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원래 강사라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그냥 빤한 대로 가지 않죠. 이렇게 뭐 변화를 주면 알아서 빨리 자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면서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시간 좀 절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강사의 할 일이니까 뭐 당연히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3월달 그래서 커리를 다 뜯어 고치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문학입니다. 문학. 네 번째, 다섯 번째 문학인데 원래 이제 그렇게 출시했었어요. 근데 더더욱 그렇게 출시할까봐. 지금 보면 고전 시조는 빠지지 않거든요. 시조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매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의 비중이 줄어들고 낯선 작품에 대해서 분석 능력을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낯선 작품의 해석력을 묻거나 아니면 기본 개념 있잖아요. 문학에서 기본 개념. 그 익혔던 기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다. 물론 여기에 대한 대비도 미리 다 돼 있죠. 우리는 좀 과하게 대비한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계기문 문학 하나로 그냥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단순 암기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마무리 정리로 다시 3월 달에 그 내용들을 한번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마련하고 있으니까 3월달 강의에서는 전혀 문제없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된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저도 좀 만만치 않긴 한데 최대한 속된 말로 빡세게 작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3월달에 문제없게끔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시간이에요. 이렇게 출원형 문제로 나오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좀 깝깝해집니다. 전에는 단순 암기식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내가 모르면 이거 모르는 문제구나 빨리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출원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결국에 내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시간이 100분인데 내가 전공 과목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걸 단숨에 풀고 난 다음에 국어와 영어의 어떤 출원형 문제의 시간을 다 뺏겨야 된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 시험일수록 만반틀틀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맞힌 문제 맞히고 틀린 문제 틀리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봉투 모의고사 사실 문제 제작까지 거의 다 끝났거든요. 첫 번째 회차는. 그래서 첫 번째 5회차까지는 문제 제작이 다 끝났는데 어느 정도 뜯어 고쳐가지고 약간 좀 무리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한자 같은 문제를 좀 빼볼게요. 한자는 솔직히 여러분 그냥 찍고 넘어가니까 시간 배분을 할 때 한자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없죠. 근데 그 한자 문제 대신에 독해 문제를 좀 더 채워보고 문법 문제도 수능형으로 좀 더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 5분, 10분 이렇게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분 만에 풀었던 국어 시험이 25분이나 30분 만에 풀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전체 이제 10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겠죠. 엄청 팍팍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체험을 하고 가셔야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풀고 넘어가겠다. 그냥 뭐 했던 대로 하면 되겠지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문제밖에 안 바꾸는 거지만 이런 경향성으로 봉투 모의고사가 제작이 돼버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와 이런 게 뭐야?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설마 이렇게 나올까 싶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좀 과장되게 우리가 대비하는 게 항상 낫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확신 가지고 그렇게도 안 나올 거야 라고 해버리면 항상 우리 삶에서 위험은 내가 확신한 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라고 해버렸는데 나와버리면 정말 당황스럽고 그 당황스러움의 어떤 대가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다시 되돌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대비는 약간 과할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대비했을 때 오히려 실전 갔을 때 야 그 정도는 아니네? 안도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내 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봉투 모의고사는 좀 과하게 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 저희는 스콘으로만 원래 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이책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을 내려면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작업을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출판에 맡기면 인쇄소로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신 내릴 수 있는 건 무조건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바뀔지 감도 못 잡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그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네, 그럴 테니까 한번 기다려 주시고, 먼저 봉투는 5회분 제공할게요. 10회분 제공해달라는 어떤 요청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야, 국가직은 그렇게 해가지고 5회분을 제공하고 국가직 나온 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지방직도 정말 이렇게 나오겠구나, 변화가 확실하다 싶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또 이제 봉투 모의고사를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